네, 저는 뭐 프로파일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늘만 좀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치 프로파일링 지난주부터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기고 코너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쩌다 보니까 처음 두 분이 만나시는데 제가 앉아 있는 상황이 좀 돼버려가지고 예, 표디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만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진행하는 정치인싸에서 한번 뵙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일단 유튜브로 지금 이 시간이 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표창원의 뉴스 사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댓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두 분 한 분씩 먼저 인사하실까요? 먼저 하십시오. 네네. 여당이니까. 예. 계속 여당하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혜훈 의원님 이렇게 또 같이 토론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좋은 토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혜훈 의원님. 예.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야 뭐 또 야당인데 사실 야당이 어려운 게 많습니다. 하여튼 야당의 사정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또 선대위 기획특보단장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선이 이제 딱 석 달 정도 남았어요. 예, 100일 뭐 관련해서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벌써 훅 지나갔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와 조금은 좀 차별성을 두려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일단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 차별화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직 대통령 혹은 현직 대통령하고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선거가 아니고 내일의 선거다. 네. 다시 말해서 평가 투표가 아니고 전망 투표다. 그래서 내일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 내일의 문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정책, 또 보완된 정책, 혹은 바꿔야 될 정책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가령 이제 조국 장관 문제라든가 네. 또 이런 문제로 자꾸 뭐 이렇게 중도층이나 이런데 이제 조금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미래의 문제, 내일의 문제를 얘기해 나가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벌써 생각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예. 내일의 선거 맞죠. 그렇지만 내일을 가기 위해서는 어제 뭐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잡고 어제가 방향이 틀렸다면 방향을 바꿔야 제대로 된 내일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잘못된 방향을 계속 가는 내일은 잘못된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꿀 것인가 그대로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란 말이죠. 예. 국민들도 그걸 제일 관심 있어 하고. 근데 이제 문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예.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사과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어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제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그럼 예. 맞으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어제와 다른 방향을 바꿔서 꼭 달리 간다. 지금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좀 부족한 건 뭐냐면 사과는 한다고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방향 전환이 있으려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다 있어줘야 예. 제대로 된 내일로 간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드리는 건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도 저는 좀 답답한 게 지난 5년 동안 뭐 했냔 말이죠. 예.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후보라는 분은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100% 예스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
생각에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는 항상 끝까지 주장하고 정부하고 갈등을 빚으면서까지도 마이웨이를 고수했던 분이에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게 다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브랜드를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었고 지금까지 그래놓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조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범이란 말이죠. 지금 5년의 이 성과에 대해서는. 예. 근데 공동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야단을 하시니까 갑자기 발을 쏙 빼면서 문재인만 잘못했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왜 한마디도 말 안 했냐. 그리고 오히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경선 내내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 5년 동안 해왔던 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고 예.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방향을 바꾸려면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하고 바꿔야지요. 알겠습니다. 예. 조금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조금 잘 이렇게 안 읽어보시거나 이랬던 것 다 같아요.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제 세제라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수요 억제를 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시장은 달리 돌아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좀 송구한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범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지자체장이었잖아요. 그럼 여권은 다 무한 책임이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도 국민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과는 안 했어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지. 더 강화하겠다는 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더 강한 그거는 내용이 다 추측이고 유추죠. 아니 추측이 아니고 보세요. 내용을 세제 더 강화한다 그랬죠. 국토보유세 얘기했죠. 모든 그 구체적인 정책이 하나하나 다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정책하고 조금 다른 궤에서 다른 이제 게지만 기본소득 결국은 재원이라든가 뭐 이런 아이.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근데 일단 그런 쪽에서도 또 입장을 목적은 조금 그렇지만 유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건 이제 와서 철회를 한 거고 지난 경선 때는 강화였잖아요. 자, 일단은 어떤 걸 강화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지금 얘기해 보세요. 국토보유세라는 게 강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게 조금 왜 아니에요? 기존 부동산 세제하고는 네. 조금 궤가 다른 거 어떻게 잘 그게 알고 개가 계시잖아요. 달라요? 말이 안 돼. 저렇게 이제 자, 잠시만요. 의원님, 그렇게 잠깐만요. 일단은 좀 한 번 갔다 왔는데 이 의원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 규정을 조금 맞춰드리려고 제가 말이 드린 빨라서 건데. 말은 많이 했지만 네. 시간 아니요, 시간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이런, 그래서 예. 요 얘기 정리 일단 하시면 제가 광고 좀 듣고 올게요. 네, 그래서 너무 그건 과한 지적이고요. 아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과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정도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 또 사과를 하셨거든요. 예. 인정도 하셨고 그래서 조금 다른 정책을 내놓는 것이 또 이재명 후보의 당연한 또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토보유세하고 이것을 혼재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문제고요. 주택가격 안정이나 이런 차원의 세제하고 국토보유세는 다르다는 것을 아마 이혜훈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두 분이 제가 합의에 이를 수 없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 얘기를 계속하는 건 오히려 청취자 여러분들께 굳이 이걸 공회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마디만 할게요. 일단 국토보유세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는 거는 정말 하늘이 웃고 땅이 웃을 얘기예요. 일단은 어떤 의견이신지는 알겠고요. 네. 자, 빨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뉴스사이킥입니다. 오늘 표디를 대신해서 하루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MBC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프로파일링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얘기까지 하고 이제 또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하자, 1대1 정책 토론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쪽에 좀 더 우위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뭐 제가 대통령 선거는 전망 선거고 비전 선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윤석열 후보가 사실
물론 이 데뷔한 지도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을 맡길 정도의 식견과 고민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면서 조금 물음표를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그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국민들 앞에 양당의 후보들이 나서서 토론하자는 것은 우열을 따지기 이전에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너무 피해가니까 예. 자꾸 이렇게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촉구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너무 뒤로 숨는다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기획 쪽 지금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과거 대선을 보면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에 막이 올라간 본선 국면에서는 당연히 선관위가 주지 않은 후보들 토론이 연일 이어지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막이 오르기 전에 양당 후보가 토론을 한 걸 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때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홍준표 때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예. 예. 없었던 일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왜 그럴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넘어서 지금 보면 이제 제3당도 있고 원래 이제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기준이라는 게 원내 교섭단체 그렇죠. 인 정당끼리 또는 아니면 지지율로. 지지율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십상성 안심연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 토론을 하면 예. 안심연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도 생각은 해야죠. 예. 네, 토론 좋지만 토론만이 이제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거죠. 조금 이제 잘 살펴보면요. 선관위의 이제 선거 공식 일정 속에서의 선관위 토론이 있고요. 그렇죠. 주로 이제 언론사 초청 토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공식 일정 이전에 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예. 언론사에서 이제 초청 토론을 양 후보를 초청을 했는데 응하지를 않는다거나 이런 점에 대한 이제 지적과 촉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 주최 토론만 있었다면 예. 이호은 의원님의 말씀이 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이 앞단의 과정들이 전부 생략되거나 거절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서 정견과 식견과 또 노선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차원의 촉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제 기억에는 그 공식 선거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두 분이 대통령 선거에 이제 막판까지 갔을 때도 두 분 토론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홍준표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대1 후보 토론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하는 거면 조금 뭐 좀 다르지만 다르지만 1대1은 아직까지는 제가 받아들이고 말 건 물론 아닌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사 초청 토론은 왕왕 있었고요. 예. 또 대표적으로 이제 관훈 토론 같은 것도 그렇죠. 관훈 토론 같은 건 당연히 주로 혼자 하죠. 네. 당연히 후보를 있었고요. 혼자 불러서 그래서 하지 둘이 붙인 혼자 적은 나가는 없죠. 것도 있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뭐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저는 기억이 안 공식 나는데. 선거운동 이전에 특히 또 이제 단체라든가 예. 뭐 이런 데서 이제 언론사하고 같이 초청해서 하는 토론들이 있고요. 또 특정 주제를 놓고 또 정견을 묻는 그런 토론들도 있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혼자 했지 그렇게 네네. 양 후보가 동시에 나간 토론은 제 기억에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뭐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예.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일단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들이 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네. 예, 일단은 어떤 입장이신지는 알 것 같고요. 이제 딱 시간이 됐네요.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죠. 네. 선대위가 이번 주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특히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합류라든지 또 이용호 의원의 합류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속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용호 의원의 경우하고 금태섭 의원의 경우하고는 조금 좀 케이스가 다르죠. 다른 예. 거고요. 이용호 의원은 사실 민주당 입당을 계속 타진을 타진을 했었죠. 했습니다만 예. 이제 여의치 않았던 거고요. 금태섭 의원은 이미
지난번에 탈당을 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제 금태섭 의원의 경우가 야당에서 여당 인사가 합류한 야당으로 합류한 뭐 이런 케이스로 간주를 하는데 이미 경선 과정에서 탈당을 해버린 지가 꽤 지났기 때문에요. 예견된 길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통상 대한민국 선거에서요 조금 인위적이거나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들은 사실은 득표의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큰 효과가 없거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어진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김한길 대표 전 대표 또 이제 김병준 그렇죠. 지금 위원장 선관위원장 소위 말해서 이제 삼김 선대위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뉴스는 됐지만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과거 같은 잣대하고는 또 다른 잣대를 국민들이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 의원님. 뭐 물론 저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제 지역구에 다녀보니까 많은 분들 얘기가 이제 특히 이제 호남 분들이 굉장히 반기시고 호남 분들이 많이 변했다 호남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김한길, 박주선, 그다음에 금태섭, 이용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호남 기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상당히 핵심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박주선 부의장만 해도 민주당에서 5선을 하신 그런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등등. 이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구동성으로 그런 지역 감정을 이용한 정치 이제 끝내자. 그다음에 운동권 정치 끝내자.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 끝내자. 그래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뭐 그분들만의 생각이다. 국민들이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국민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선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외부 인재 영입들을 양당 모두 계속하고 있는데 이 외부 인재와 관련해서도 양당 모두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금 어제 오늘 가장 뉴스 지면을 많이 아무래도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은 노재승 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 과거 발언으로 사퇴하면 이재명 후보부터 해야 된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적은 소회일 뿐이다. 5.18을 폭동이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전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이걸 일단 뭐 후보자와 본인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두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분 영입이 돼서 워낙 그때 이제 재보궐선거 때 많은 주목을 받으셨던 분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지금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 사설에서는 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언론들도 많던데요. 아쉬운 대목이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을 일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상당히 아쉽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일반인의 한 사람인 노재승 씨와 어떻게 보면 후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과거 발언으로 사퇴하면은 위원장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다면 노재승이란 사람이랑 후보랑 놓고 보면 오히려 후보가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을 맡을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맡을 사람인데 그분이 과거 발언에 문제가 있던 그분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노재승 씨라는 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맡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발언을 한 시점을 보면은 사실 이 사람 말대로 당원도 아니고 일반인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인터넷 게시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얘기는 제가 사실 그 게시물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뉴스는 마치 이분이 5.18을 폭동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처럼 어제 오늘 뉴스를 그 동영상을 게시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게시는 했지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본인은 말을 안 한다 이거니까. 그 좀 다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얘기하는 거에 이제 그 기본 맥락을 보면 과거에 일반인인 시절에 어떻게 보면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공간에서 했던 얘기일 뿐이고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청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 같아요. 많은 것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근데 또 본인이 또 그 시도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청년기라면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는 오래된 공직자, 노장의 공직자에게 들이대는 기준보다는 좀 더 다른 기준을 들이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 의원님, 이런 분들을 자꾸 그렇게 옹호를 하면요, 국민의힘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령 김구 선생 관련돼서는 국밥 늦게 나왔다고 그래서 살해를 했다. 예. 이런 것에 이제 자기가 댓글을 적은 거 아니에요? 예. 당시에. 예. 그러고 오늘도 사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요. 선대위에서 뭐 남의 집안 얘기하듯이 하셨더만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서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해서 뜻은 선대위원장은 좀 어렵겠구나 이런 걸로 해석도 되고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그냥 너무 옹호하려 그러지 말고 액면 그대로 놓고 보고 일반인 신분에서 했던 얘기를 왜 지금 이 과거사를 갖고 지금의 잣대로 보느냐 이러는데요. 그러면 선대위원장이나 선대위로 합류를 하지 말고 일반인으로 계셨어야죠. 그래서 이건 그냥 여야를 떠나서요. 이 정도의 생각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것 자체를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옹호할 필요는 아니, 저는 제가 없다고 옹호를 한 게 봅니다. 네네네네. 아니고 아쉽다고 분명히 말씀을 네네네네. 드렸고 서두에 요 그냥 결론은 이런 아쉽다고 분들은요 말씀을 그냥 드렸고 퇴출시켜 버리세요. 근데 이제 이런 그래야지 점을 또 우리가 다르게 봐줘야 될 대목도 있지 않냐 얘기한 거잖아요. 예. 예.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한 얘기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딱 6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여러 네. 주제 중에서 네. 일단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특히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과연 이번 주에 계속 나올 것이냐.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자맹 이후에 말하자면 이제 극적 타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워낙 전권을 조금 원하시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쇼맨십이 강하신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뒤로 좀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같이 그 셀카 원하시면 찍어드립니다 이런 거 할 때도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난 주말 상황은 두 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합류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뺀 것 같아, 한 발을 뺀 것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복귀하면서 극적으로 다시 등단을 하니까 예. 당연히 언론의 모든 그 포커스가 글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 선거라는 건 앞으로 3개월이 남아있는 긴 과정에 결국 후보의 선거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지 국민의힘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 결국은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면이 조금 타이밍상 그렇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예. 굉장히 그 자기 주도로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 뭐 보셨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예. 추미애 법무장관이 계시고 한데도 검찰총장의 모든 스팟라이트 다 받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얘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도 결국은 윤석열 후보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 김종인의 대결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죠. 일단은 최재성 수석의 또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대결로밖에 안 보인다. 이것을 민주당 입장에서 예.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예. 후보가 커튼 뒤에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이슈를 던지지 않고 커튼 뒤에 있어버리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합니다. 아마 정책 어젠다나 이런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주로 던질 텐데요. 아무래도 화두를 많이 던지는 스타일이시죠. 이것이 바람직한 이 국민들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토론과 대결 경쟁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현상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던지는 그런 정책 이슈나 화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깊이 이해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공감했느냐. 예. 이 문제가 훨씬 더 궁금해요.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주의 얘기를 하시고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재원을 쓰고 재정을 풀고 이러자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오늘 뭐 100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과 사실 국민의힘 입장 또 윤석열 후보의 입장하고 좀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정책도 후보가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입을 빌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 이것을 이해 내지는 충분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전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제가 이제 후보 경선 기간에 네네. 토론을 좀 몇 번 도우면서 같이 이제 정책 관련해서 깊은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예. 후보가 자기 생각이 굉장히 있고 많은 분들이 후보가 자기 생각이 없다고 자꾸 이제 매도를 하시는데 예. 그건 후보랑 직접 얘기를 안 해보신 분들의 얘기예요. 후보랑 직접 몇 시간씩 토론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예. 후보가 각 그 사회 이슈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그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후보 생각이 이미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노동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본인이 이미 정리가 돼 있고 본인의 관과 이 생각이 굉장히 뚜렷해요. 예. 그래서 뭐 전혀 생각이 맞지 않는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화학적 결합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추종하고 그럴 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예. 네. 사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특히 비전 선거인 대통령 선거는 후보의 생각과 노선 철학을 국민들 앞에 내놓고 판단을 요청하는 게 선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두 분만 얘기하셔서 충분히 식견이 있고 이해가 간다라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 수긍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말고는 예.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최재성 정무수석 이혜훈 전 의원 고맙습니다. 예.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